김어준 50분 씨가 동안 얘기한 거는 이제 코어는 34번이었다. 김어준 씨가 50분간 34번을 했으면 거의 1, 2분에 한 번꼴로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늘 맨날 틀린 말만 하는데 틀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동석자들이 왜 그걸 안 물어보지? 그래서 코어가 누군지 그 근거가 뭔지 좀 질문을 그거 할 왜 안 법도 물어보는지는 한데. 좀 이따 나오잖아요. 그 장면 중에 이 압권인 장면이 있어요. 박구영 교수가 네. 이제 혼자 그 리얼미터 데이터를 본 거예요. 아무리 그 다음은 보수예요. 중도 빠지고 보수 빠지고 진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구영 교수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준 씨 얘기가 아니고 그 유이재명에서 빠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 김원준 씨가 말을 잘라요. 그거 아니고 혼자 분석하면 안 되고 하면서 진짜로? 아니 그거를 계속 쫑크를 준다니까. 그래서 그 박구영 교수 말을 김원준 씨가 너무 자르니까 그 마지막에 홍사훈 기자가 아니 그 박구영 교수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고 김어준이 잘라서 못 궁금하니까.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제서야 듣는데도 일단 삔또가 상한 거야. 코어가 나가야 되는데 왜 유이재명이 나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박구영 교수를 계속 뭐라고 해. 근데 박구영 교수도 데이터 봐라 이게 맞는 거지라고 따지진 않아. 그리고 그냥 어주 씨 얘기가 뭐 이렇게 절반 동의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절반은 왜 동의해? 그 자리가 난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도대체 그 지식인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는 야 너는 저기 철학 파트, 너는 저 언론 파트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철학 내가 얘기를 하면은 철학적으로 쫙 해줘, 감싸줘, 잘 포장을 해줘. 그리고 언론 알지? 맞아. 언론 쫙 포장해줘. 맞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박구영 씨가 잘못했네. 어딜 거기나 가서 토를 답니까? 김어준 총수 말씀에 아멘만 해야죠. 네, 큰 잘못을 했네 박구영이. 마음이님 감사합니다.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신 대로 김어준이 또 코어를 말했습니다. 앞서 유시민도 코어 지지층을 얘기했는데 김어준도 또 코어를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마음이 식고 팔짱을 끼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누군가 이탈했겠죠. 그런데 정치 분석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어제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방금 보셨는데 거기서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김어준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위기라는 전제부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8.15 조국 사면 전후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에 따르면 김정현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8%포인트, 리얼미터 기준으로 12.2%포인트, NBS 기준으로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해 주면서 말이죠. 그러니 지금을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와 단순 비교하면서 첫 위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김어준 씨가 끌어온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와의 비교도 오히려 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위기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의 첫 위기는 조국 사태였다. 2019년. 네. 그때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까지 내려갔습니다. 당시 코어 지지표로 볼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의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는 81%, 진보층은 68%, 호남은 67%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같은 코어 지표는 어떨까요? 민주당 지지층 92%, 진보층 지지율은 86%, 호남 지지도는 79%입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도 코어가 대거 이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92, 86, 70군데 코어가 이탈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코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어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코어들은 긴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락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제 하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지요.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김정현 기자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사장으로 있는 여론조사 꽃의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빠진 곳은 진보, 50대, 호남, 여기가 코어 지지층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14.1%포인트 빠졌습니다. 보수층은 4.4%포인트, 진보층은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도의 하락폭이 진보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더 됩니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하락은 부울경, 그 다음은 인천 경기였고, 호남 같은 경우 대통령 지지율 기준 2.4%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그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코어 이탈이 될 수 있을까요? 세대별로 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세대는 30대입니다. 1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대도 11.5%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에 김어준 씨가 흔히 코어로 상정하는 50대는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분석은 청년층과 중도층 그리고 부울경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청년층을 말하고 중도 확장과 실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어준 씨는 이걸 코어층이 토라졌다 이렇게 바꿉니다. 왜일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김어준이 말하는 코어는 민주당의 실제 핵심 지지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김어준 자신의 코어, 김어준 방송을 듣는 강성 팬덤, 딴지 게시판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뉴똥파리의 정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내 지지층을 무시하면 정권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정치적 압박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협박이지요. 우리 마음 상하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코어가 빠진다. 우리를 반명이라고 부르면 팔짱 낀다. 여러분, 이 논리가 민주주의의 언어 맞습니까? 이것은 팬덤 권력의 언어 아닐까요? 정당 정치는 국민을 보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향해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제1여당은 강성 게시판이 아니라 민생, 중도, 청년, 지역 확장, 국정 안정이라는 넓은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자기 팬덤의 기분을 코어 민심으로 둔갑시키고 그 근거로 대통령과 여당을 흔든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데이터는 중도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2030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부울경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호남은 대통령을 지키고 있지만 민주당에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당정 관계를 안정시키고 중도 확장과 실용 노선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어준식 해석은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코어가 화났다. 더 강하게 우리 편을 달래라.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 이 길로 가면 민주당은 국민정당이 아니라 팬덤 관리 정당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자가 아니라 특정 인플루언서와 그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유튜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은 게시판이 지휘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팬덤의 기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김어준에게 묻습니다. 코어가 누굽니까? 진보층입니까? 호남입니까? 민주당 지지층입니까? 50대입니까? 데이터상 그들은 여전히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어준이 말하는 코어는 결국
본인과 그 팬덤 아닙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코어가 빠졌다가 아니라 내 팬덤이 삐쳤다. 민심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내 영향력을 인정하라. 정권이 위기다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치는 협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길은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의 코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도와 청년, 지역 확장입니다. 민주당의 살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어준의 기분을 맞추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붙드는 정치입니다. 김어준의 코어, 이탈, 주장, 이거 데이터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영향력 과시고 팬덤을 앞세운 정치적 압박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와 제1여당이 그 협박에 휘둘린다면 위기는 지지율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김어준에게 한마디 더 당부합니다. 본인이 만든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만 보세요. 당신 주장이 뒷받침되는지. 자기가 만든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언론인입니까? 무슨 인플루언서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똑똑하게 삽시다. 다시 야당이 되지 않으려면. 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여러분 저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늘어온 야채수의 바탕이 되는 물, 에비앙급 물입니다.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유기농 야채를 더한 것, 이게 바로 늘어온 야채수입니다.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 야채의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후기도 정말 대박입니다. 변비 고민 싹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 드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보다는 하루 1,800원짜리 속 편한 늘어온 야채수 여러분들께 좋은 하루를 선물로 드립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일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채팅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어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했다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온 야채수, 늘어온 야채수입니다.